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연구 배경 및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세계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15년 12월 파리협약에서는 2050년까지 지구상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게 된 연구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기술인데, 이는 환경보호뿐 아니라 화학연료의 전환이 가능한 기술로서 현재생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소 방법은 크게 흡착, 흡수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CO2를 다른 자원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촉매의 기본 원리입니다. 광촉매의 기본 원리는 벤계 미상의 빛에너지인 자율성이 조절되게 되면 가전달에 전공이 생기고 전원대에 전자가 위치하면서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슈퍼옥사이드가 생성이 되고, 이들은 강한 산량을 가지기 때문에 광촉매 표면에 흡착된 물질을 분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광학적 이산화탄소 전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광촉매가 빛을 받아 전도대로 여기는 전자가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되는 기기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V의 경우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도계로 자외선의 일부와 인접한 전체 가시분광 인력에서 물질의 흡수 분광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저희 실험에서는 도핑된 TiO2별 흡광도를 측정해 효율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UV의 경우 비열 람베르트 법칙을 이용해 분석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셈은 광학 현미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현미경인데, 전자빔을 광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셈을 이용해 고핑된 TiO2 결정 구조의 관자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XRD입니다. XRD는 결성성 물질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기기고, 드래그 법칙을 기본 이론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GC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GC는 복합성분의 시료가 이동상에 이동하면서 분리간의 고정성과 상호 물리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 분리된 현상을 이용한 장비로 CO2가 CH4로 전환되는 양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이 GC의 경우 저희는 GSC를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TCD와 FID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백현희 학생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험 방법에 대해 발표할 대전통신과학고등학교 백현진입니다. 먼저 광촉매 합성입니다. PT TiO2 합성인데, 여기에서 TiO2 100mg, 메탄올 5ml, PT 용액 1.5ml, 이 PT 용액은 H2PT CL6 1mg/ml이고 정제수 18.5ml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이 PT 용액은 글러브 박스에서 준비해줘야 하는데, H2PTCl6가 산소나 공기 중에 노출 시 쉽게 환원되는 성질을 가져 공기와 완전히 차단시켜 질소로 차 있는 글러브 박스 안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PT 용액을 PT 프리커서로 가지고 PT 1에서 2mg을 측량해 넣기 어려워 PT 용액을 만들어 피펫으로 용량을 측정하는데요. 이때 1에서 2 웨이트 퍼센트 정도나 이 이하의 비율로 측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이 차폐된 상태에서 300rpm의 분당 회전수로 1시간 동안 혼합해 줍니다. 이후 300W의 제논 램프에서 300rpm으로 2시간을 혼합하는데, 제논 램프는 태양빛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램프로서 실험 시에 박스를 씌우고 보호 장비를 착용해 직접 눈이나 중요한 곳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원심 분리기와 증류수 에탄올을 이용하여 세척을 진행한 후 80도씨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하여 파우더 형태로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용매 용지를 분리하는 과정은 15,000rpm에 10분 동안 진행한 후 분리된 용매를 제거하고 3에서 5회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AgTiO2 합성입니다. LgNO3 TiO2의 질량 비중이 1 웨이트 퍼센트에서 2 웨이트 퍼센트 정도가 되도록 AgNO3 용액을 준비합니다. 해당 수용액에 TiO2 500mg을 첨가한 후 30분간 강하게 혼합하고
아이스콜드 NaBH4를 한 방울씩 첨가해 AG 감소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NaBH4는 환원제로서 AG 1가 AG 플러스를 AG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용액이 황록색으로 되면 추가로 30분 동안 혼합을 진행해 주는데 이는 시간인 경과에 따라 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평형 상태가 됨을 통해서 AG의 환원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이후 5번은 앞에 PT TiO2의 마지막 과정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CO2 전환 과정입니다. 유리 홀더 위에 시료의 질량을 측정해 유리 홀더에 올려주고 시료를 홀더 가운데에 펴주고 포토리액터에 넣어줍니다. 이때 시료의 질량을 꼭 측정해 주어야 하는데 들어간 시료에 비해 나온 생성물의 양으로 표현해 주게 되므로 질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빛이 모두 닿을 수 있게끔 펴주되 홀더의 끝까지 펴게 되면 빛이 닿지 않거나 유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운데 부분까지 펴주어야 합니다. 반응기의 뚜껑을 닫고 홀더의 밖으로 반응기를 옮겨야 하는데 이때 반응기 뚜껑의 석영 윈도우는 렌즈 페이퍼를 이용해서만 닦아주되 손이나 종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CO2 전환 과정 안에 CO2 퍼진 과정입니다. 포토리액터의 왼쪽은 CO2 라인과 연결하고 오른쪽은 진공 펌프와 연결해 주는데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라인을 연결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에서 빨간 동그라미는 CO2 라인을 연결한 밸브, 아래에 노란 동그라미는 진공 펌프와 연결한 밸브입니다. CO2 퍼진 과정의 첫 번째로 왼쪽 밸브를 잠그고 오른쪽 밸브만 열어 진공을 만들어 주는데 이때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은 진공 컨트롤러를 이용해 줍니다. 그림에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밸브를 열면서 숫자가 점점 내려가게 되고 얼마나 진공을 잡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 라인 사이에 워터 버블러를 설치해 증기를 통해 CO2에 프로톤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전자 하나만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프로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물을 통해서 프로톤을 제공받기 때문에 이때 증기를 이용해서 CO2에 프로톤을 제공할 수 있는 워터 버블러를 이용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공이 진공 상태가 어느 정도 되면 오른쪽 밸브를 잠그고 왼쪽 밸브를 열어 CO2를 채워주게 되는데 오른쪽과 같은 CO2 컨트롤러를 이용해 줍니다. 초록색 글씨의 40은 40ml per minute로 이제 1분 동안 40ml의 CO2를 공급해 준다는 뜻이고 위에 빨간 두 숫자는 압력의 차이로 CO2 실린더를 40으로 설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밸브를 열어줌에 따라 압력 차이가 반응기와 실린더 사이의 압력 차이가 적어져 둘 다 0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위에 5에서 7 과정인 CO2 퍼징 과정을 3번 거쳐 CO2를 퍼징을 마무리해 줍니다. 다음으로 양쪽 라인을 제거하고 솔라 시뮬레이터로 반응기 위에 일정 시간 동안 빛을 조사해 줍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토리액터에서 1ml를 빼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분석해 줍니다. 네, 다음으로 광촉매 결과 분석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경북과학고등학교 김은입니다. 저희는 실험에서 광촉매 물질의 결합 구조와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UV 비지블과 SEM, XRD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UV 비지블 스펙트로스코피로 TiO2와 실버 TiO2, 플래티넘 TiO2, 카파 TiO2를 측정한 것입니다. 스펙트럼에서 TiO2가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에너지 흡광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흡광도가 낮다는 것은 가시광선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백금을 도피한 것은 다른 것들에 비하여 모든 가시광선 영역에서 월등히 흡광도가 좋아 촉매로서의 효율성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금은 도핑 과정에서 미드갭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영역에서도 흡광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효율이 좋은 것은 600에서 800나노미터 파장의 백금 다음으로 흡광도가 높은 카파 TiO2이고 다음으로는 실버 TiO2, 가장 효율이 낮은 것은 아무것도 도핑하지 않은 TiO2입니다. 340나노미터 이하인 자외선 영역에서는 모두 가시광선에 비해 높은 흡광도를 보입니다. 하나,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빛을 비교하면 가시광선의 양이 많아
전체적인 광촉매 효율을 보았을 때 백금을 도핑한 TiO2의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셈으로 찍은 플라티넘 TiO2와 카파 TiO2의 결정 구조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입자들이 뭉쳐서 1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금을 도핑한 것이 구리를 도핑한 것보다 더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한 UV 스펙트럼 값과 비교하였을 때 광촉매의 효율이 입자의 크기와 연관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셈으로 두 물질의 결정 크기는 비교할 수 있으나 각각 하나의 입자 결정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전개 방출형 주사 현미경이나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십만 배 이상 확대하여 측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XRD를 이용하여 4가지 광촉매들의 결정 구조를 특정하였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각각 시료들의 피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Y축으로 대칭 이동시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세타 값에 대한 피크 양상이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금속을 많이 도핑하게 될 경우 그 금속의 특성이 XRD에 나타나지만 실험에서 TiO2의 1에서 2 웨이트 %로 소량을 도핑하기 때문에 피크 값이 살짝 감소한 것만 제외하면 기본 TiO2의 결정 구조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GC를 통한 광촉매 결과 분석을 발표할 광주과학고 태종혁입니다. 우선 GC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말합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복합 성분의 시료가 이동상에 의해 이동할 때 칼럼의 고정상과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각각의 단일 성분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이용해 시료를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GC의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시료 도입부에 주입된 기체 상태의 시료는 운반 기체에 의해 칼럼 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각 성분은 고정상에 대한 흡착성과 이동상에 대한 용해성의 차에 따라서 칼럼 내에서 각기 다른 이동 속도로 분리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칼럼 출구에 있는 검출기를 차례로 통과하여 크로마토그램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결과 분석입니다. 크로마토그램 결과에서 피크의 용출 시간과 면적값을 통해 시료를 정성 분석 또는 정량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성 분석은 시료의 피크 용출 시간에 따라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고, 정량 분석은 시료의 피크 면적을 통해서 검출된 물질의 양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계산할 때에는 100ppm의 순수한 메탄 기체의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분석 결과 피크의 면적이 그 생성된 메탄의 농도에 비례함을 이용합니다. 또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ppm을 마이크로몰로 변환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이때 계산을 할 때에는 시료 질량과 반응기 부피, 실험 시간을 다음과 같이 놓고 계산합니다. 저희가 합성한 4가지 광촉매에 대한 GC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탄의 100ppm의 메탄 기체를 기준으로 검출된 GC의 면적을 비례식을 세워서 검출된 메탄의 ppm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마이크로몰로 변환하는 계산 과정을 거친 후 일정량의 광촉매와 실험 시간에 대해서 생성된 메탄의 양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메탄의 양을 비교하면 TiO2에 백금을 도핑하였을 때 가장 많은 메탄이 생성되고, 어떤 금속도 도핑하지 않은 순수 TiO2에서 생성된 메탄의 양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의 연구는 반영구적인 에너지원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화학 반응을 통해 공기 중의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메탄 등 연료 자원으로 사용 가능한 물질로 변환하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CO2를 줄임으로써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자원을 생산하여 화석 연료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럼 이번 연구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마이크 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되게 실험 장비를 이것저것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뭐 세미나 XRD 등 되게 여러 장비가 있었는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 장비나 뭐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거 혹시 있었나요? 제가 작년 학교 교내 R&E에서 쌤을 사용했었는데 실제로 쌤을 많이 사용을 한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써봐서 실제로 쌤을 이용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한번 사용해봤다는 것도 많이 신기한데 앞으로 뭐 대학 가서나 연구하면서도 많이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되게 발표 내용 들어보면서 사실 CO2 자원화 연구가 어렸을 때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신기했었고 아까 뭐 실험 내용을 설명하면서 뭐 제논 램프 사용 시 주의사항이나 뭐 실험 준비 과정에 대한 꼼꼼한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발표 과정 중에 그 사진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준 점이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뭐 수치 같은 거나 실험 과정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잘 담아서 그 사진을 또 잘 활용해서 발표를 해준 것 같아요. 되게 다들 고생 많으셨고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질의응답 시간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으로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 태종혁, 백현진, 이현수 학생 순으로 간단하게 소감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북화 고등학교 김은입니다. 일단 광촉매를 이용하여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 과제가 무척이나 인상 깊었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가지고 직접 분석 장비들을 다루거나 시료 전처리 과정 등 실험 과정에 있어 직접 해보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실험 이론에 있어서만큼은 조교 선생님이나 교수님께서 부족함 없이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에너지 시스템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화학으로 환경을 위할 수 있어 가지고 무척이나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D14 광주과학고등학교 태종혁입니다. 저는 셈이나 XRD, GC와 같은 화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자재의 종류, 원리, 사용 방법 같은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뿌듯한 연구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R&E 때 이산화티타늄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해야 했는데 이 프리-URP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이 주제의 연구가 추후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D14조의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 2학년 백현진입니다. 프리-URP를 참여하면서 평소 관심 분야인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약 열흘 기간 동안 집중 연구를 하면서 조교님의 수업과 과제를 하고 연구 주제에 관한 다양한 실험 장비들의 사용법과 사용 목적, 데이터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되었고 프리-URP의 활동을 통해 여러 좋은 강연이나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험실에 가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다 보니 비교적 적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 같은데도 저희에게 최선을 다해주신 조교님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함께 노력하고 많은 도움을 준 저희 조 친구들과 조교님,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실제로 실험실에 가서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14조 일산과학고등학교 이현수입니다. 먼저 이번 프리어플을 통해 온라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뜻깊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RNA에서 진행했을 때 광촉멜로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실험적 한계나 기구적 한계로 많이 실험하지 못한 것이 많았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많이 실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조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실험을 진행해보고 조교님과도 함께 같이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소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소감 들어보니까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소감 내용들이 다 학생 친구들 마음이 따뜻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소감을 못 들을 뻔했는데 조교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알찬 발표도 너무 좋았고 그럼 학생분들 지도 함께 해주신 공은희 조교 선생님께서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인수일 교수님 연구실의 조교 공은희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리-URP를 진행하면서 저에게는 너무 당연했던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어야 된다는 점들에 대해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학생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흥미를 가지고 수업이나 과제를 잘 수행해 줌으로써 프리-URP를 잘 마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은 해주고 동영상은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또 그게 말처럼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